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명렬 역의 그리고 꿈나무 MC 꿈나무 유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관객과에 대한 사전 질문과 입장 전 로비에 그 포스트잇 붙여주셨죠? 네, 현장 질문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관객과에 대한 첫 번째 시간 함께할 여러분들과 성종환 연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MC 보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먼저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베니싱에 재연에 참여하게 된 소감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의신 역의 에녹입니다. 되게 서서 하는 거 맞죠? 네. 많이 와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초연 끝나고 나서 다시 올라가기만을 학수고대했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다시 올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다 관객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재연 때 함께 다 와줘서, 초연 때 했던 배우들 다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그런 모든 환경들을 허락해준 회사에게도 너무너무 고맙고, 아주 행복하게 베니싱 하고 있습니다. 네, 재연이 참여하게 된 소감. 네, K 역할을 맡고 있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너무 재밌고요. 네, 계속 재밌게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출 맡은 성종환입니다. 작년 초연하고 올해 이제 재연 이렇게 돌아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작년 초연 프리뷰 올렸을 때만 해도 이 뮤지컬 베니싱이 이대로 베니싱 해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많은 자괴감과 걱정과 또 미안함이 있었는데요. 공연 회차를 거듭하면서 우리 배우분들의 아주 헌신적인 노력과 우리 스태프분들의 또 함께 해주는 또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 주시고 지나치지 않고 마주쳐 주신 우리 베니싱 사랑해 주신 여러 관객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돌아오게 돼서 다른 또 어느 작품보다도 큰 보람이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았는데 연옥 배우님 그 말씀이 뭉클했어요. 다 또 돌아왔잖아요, 우리 역전의 용사들이.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했던 연습 시간 너무 즐거웠고, 공연도 너무 재밌게 보고, 오늘도 여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동하면서 봤습니다. 아무튼 무척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써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베니싱을 하게 됐는데, 일단 재밌네요. 이렇게 형과 장난치는 것도 재밌고, 공연도 재밌고, 음악도 너무 좋고, 좋은 형들과 또 이렇게 또 아는 형들도 이번 로비 형을 처음 만나는데 너무 사랑하게 됐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다른 분들 사랑하게 됐고, 연출님과도 너무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베니싱 재연의 첫 관객과에 대한 시간이고 이 서면이긴 하지만 작가님도 함께하는 관대이다 보니 초연과 재연의 변화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연출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베니싱 재연은 초연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그 달라진 부분들의 의미와 재연을 통해 관객분들께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부분이 달라졌어요.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 크게는 두 가지의 초점에 따라서 세세하게 달라졌던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우열론이라는 넘버 새로 생기면서 그 부분부터의 좀 변화가 좀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앞에도 세세하게 많은 부분이 달라졌지만, 의신이 검은 귀신이 된 이후에 이제 폐가로 넘어간 이후에 K와 의신의 그 5년간의 일상을 아주 간략하게 스케치함으로써 그 둘의 유대 관계를 조금 더 강조해 보았어요. 그래서 의신이
나라는 인식보다는 우리라는 연대 의식을 조금 더 드러내게 되었고 그러한 의도는 아마 또 새롭게 추가된 비과학적인 사실의 넘버에서 조금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렬의 경우에는 초반부에는 의신에 대한 어떤 관찰자나 조력자로 머무르지만 그 후반부의 적대자로서 변모하는 그 과정이 조금 급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어서 앞서 언급했던 우열론이라는 넘버를 통해서 조금 그 과정 그리고 앞서 몇 가지 곡선들을 통해서 그 과정이 좀 급하지 않고 조금 개연성 있게 보여지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확실한 자기 이야기를 가짐으로써 극중 비중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오프닝에서 K의 첫 등장 부분 그리고 인류를 위한 길 이후에 격투 장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음악적 구성을 짜임새 있게 각 상황별로 나누어서 그 부분에 맞는 무대의 언어들도 조금 더 세밀하게 가져왔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무드만 만들어서 꽝꽝꽝 좀 어둡게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좀 잘 시각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좀 더 그 부분을 있고 또 액션이 필요한 부분들에 한해서는 되게 유명하신 서정주 무술 감독님의 도움으로 보다 안전하고 보다 임팩트 있는 그런 액션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자기 존재 햇빛 속으로 한 넘버 조명 연출을 좀 바꿔보았어요. 그래서 앞에 촛불이 좀 많아졌거든요. 혹시 눈치셨나요? 촛불이 지난번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앞서 과거의 지난한 세월들을 표현할 때 촛불이 하나씩 하나씩 켜지면서 그 세월을 더듬어보고 그다음에 햇빛에 대한 갈망을 조금 창 너머로 비치는 여명과 그리고 햇살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다시 어둠 이런 부분을 통해서 K의 햇빛 속으로 넘고 그 외에도 꽤 여러 부분을 신경 써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 부분은 크게 두 가지 K와 의신의 그 유대의 관계와 그리고 명렬의 자기 서사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진 배우님, 목 배우님도 초연에 이어서 재연을 참여하시게 됐는데 이번에 재연에 참여하시면서 이제 어떠한 거를 포인트로 캐릭터 분석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관객분들 중에 초연을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초연의 느낌도 조금 가미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연 오면서 뭔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잘 못했고요. 어떤 걸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목적과 의도를 찾으려면 좀 더 K스러운 게 뭘까를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재연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주민진이라는 사람이 좋아하는 건지 정말 이 작품에 어울리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연습하면서. 그래서 연출님 의견도 계속 수렴을 해가면서 어떤 게 이 작품에 어울리는 K일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 나온 게 아마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지는 K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초연 때는 목적이 굉장히 분명했고요. 잡았던 여정 자체가 타자화를 통해서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는 그 과정의 그 여정이 쭉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적에 매달려 있는 의신이기도 했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로 오히려 더 비춰지길 바랬고요. 근데 이번에 연출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K와 한 묶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조적으로도.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그것을 맞추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하나로서 보여지는 그 유대적인 부분이 오히려 더 끝에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믿고서 이런 저런 시도를 했죠. 너무 가까이 또 너무 친절하게 됐을 때는 그 연출님께서 오히려 너무 많이 갔다고 하셔가지고 그 중간 어디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찾은 부분도 있고 또 좀 더 조금 더 미친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신의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많은 분들이 빈궁이라고 하셨는데 빈궁이 빈궁 같다고 그래서 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주 잘 보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아주 의도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아니 왜?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의도한 부분대로 봐주신 것 같아서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는 왜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 자기의 연구에 몰두를 하다 보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주 잘 캐치를 해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생이 눈에 보이시죠?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 그럼 승현 배우는 명렬이를 만들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셨나요? 승현 배우가 생각하는 명렬이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 이거 근데 제가 묻고 답할 수는 없으니까요. 처음 대본 받았을 때도 그랬고 이제 연출님하고도 얘기해서 형들하고도 사실 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각자 위치에 대한 결핍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명렬이는 처음에 형을 굉장히 존중하지만 그때는 형을 되게 사랑하고 아낄 때였고 근데 그 존중이라는 이면에는 부러움이 있을 수가 있고 똑같은 뜻이지만 거기에 대한 또 부러움이 또 바뀌면은 시기 질투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건 제가 생각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았을 때는 존중이란 단어였지만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나 몰래 무언가를 하면서 사이가 멀어지면서부터 그게 이제 점점 결핍들이 모아져서 나중에는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명렬이 참 불쌍한 친구예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 자기 주제를 모르고 뛰어넘다가 마지막에 혼자 남겨졌어요. 네. 근데 아마 그때 알았을 것 같아요. 물렸을 때. 모든 거를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깨닫는 순간이 아마 그 순간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로 지금 흐름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 남은 공연도 아주 잘하고 계세요. 네. 이번 저는 새로운 멤버이기 때문에 항상 초심을 가지고 네, 하여튼 그래서 너무 형들의 응원 속에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끝까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 재연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명렬이 서사 추가인데요. 초연에는 없던 서사가 생겨나서 명렬이 상황이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명렬이에게 오세마 키워드를 접목시킨 이유에 대해 작가님께서 답변을 주시는데요. 부드러운 남자 애녹 배우님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래요? 아닌가요? 명렬의 이름이 바뀐 이유. 아니요. 명렬 서사. 죄송해요. 네. 오세마 키워드를 작가님에 대한 답변은 부드러운 남자 네. 애녹 배우님. 부드러운 남자. 당시 우생학이 피와 기질에 대한 연구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흔히 말하는 혈액학 성격등이 우생학의 잔재이기도 하고요. 총독부 의원에 들어가면서 의신의 연구를 활용하려면 그쪽 분야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명렬은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성격인데 시기에 편승하여 우생학을 연구하면서 자신이 우라고 생각하려 해도 자신이 보았던 절대적인 천재인 의신에 비해서는 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그 딜레마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우생학을 추종하더라도 조선인으로서 또 개인으로서 한계와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열론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이런 모순적 위치와 함께 명렬의 심리, 즉 우월하다고 여기고 싶고 시대적 논리에 순응하고 살아남으려 하지만 결국 의신이라는 인물을 떨쳐내지 못하는 심리를 당시 시대적 의학적 상황과 함께 담아보려 했습니다. 혼자 살아남느라 악에 갇혀서 부르는 노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적으로는 이 공연은
타인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 타인을 극도로 타자화하여 침략을 정당화한 이론적 배경이 된 것이 우생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여기는데요. 네, 이 작가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연출께서도 뭐 부연 설명하고 싶으신 아, 네, 뭐 그 서사 추가 이건 뭐 용어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서사는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텍스트와 이제 그것이 나오기까지 서브 텍스트를 합친 뭔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원래 초연을 디벨롭하는 초연 대본 디벨롭하는 과정에도 우생학은 있었어요. 그래서 명렬들이 그것을 가지고 연기를 했던 부분이고 다만 그것이 이제 이번에 텍스트화된 거죠. 그래서 그 우생학이라는 부분은 우리 작품에 아주 잘 어울리는 어떤 그런 그때 시대상도 반영하면서 그리고 명렬의 캐릭터로서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하고 이런 개념이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인식들을 우리는 또 알게 모르게 갖죠.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죠. 저희 작품의 첫 대사가 K에 대한 연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 전체 이 뮤지컬 베니싱이 K에 대한 연구, 실험 일지라고 봤어요. 컨셉 자체가. 그 K는 이 K일 수도 있고 또 이니셜을 딴 저 K일 수도 있고 우리 모든 인간에 대한 과학적인 그리고 비과학적인 그리고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접근 그런 실험 보고서 많은 인간 군상들이 등장하잖아요. 3인극이지만 마츠모토도 있고 거기엔 어떤 경비 아저씨도 나오고 또 명렬의 아버지도 나오고 그리고 유신의 부모님 당시에 팥 뿌리고 구슬했던 사람들 그 수많은 인간들에 대한 어떤 접근인데 그들 모두를 우열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이 타자와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많은 다른 것들이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는 피부로 구분되어 있어서 결국에 서로를 이해할 수 없지만 몰리의 관계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이해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 이런 주제적인 접근에서 우생학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건 조금 필연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진 배우님께서 생각하신 이양인과 K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그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 K의 숨겨진 이야기. 되게 호기심이 많은, 그러니까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호기심이 너무 많을 때고, 그리고 어쨌든 되게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양반집 자제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 없이 자랐을 거고, 그럼 호기심이 뭔가 생존이 아닌 그 이외에 다른 쪽으로 많이 뻗어나갔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거를 쫓아다니느라 좀 정신이 없는 철없는 꼬맨이었지 않을까? 꼬맨이는 아니고요. 20대 초반. 그런 청년이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그날 역시 배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갔는데 그런 일이 아마 그날이 처음 날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는 날이 있다. 그리고 그런 배가 들어오면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다. 그 안에 배에 신기한 것도 많고 그걸 구경을 하러 갔다가 그 배가 아마도 이제 어디 근데 규정 짓고 싶진 않아요. 뭐 루마니아는 어디일 수도 있겠지만 왜 오세요? 루마니아 드라큘라로 유명하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배에서 타고 온 사람이 해가 질 때쯤 꼬셔내어서 뭔가 일이 있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마 K 귀 속에는 뭔가 누굴 물고 할 때 뭔가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그냥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소라네요. 네? 아니. 하지마. 네. 엄청난 이야기가 숨겨 있었거든요. 대본대로 갈게요. 이어서 이제 에녹 배우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뱀파이어가 된 의신은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심장에 주사를 꽂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맨 처음에 연출님께 디렉션을 받았을 때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일단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의신에게 있어서
분명히 이 심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심장이 뛰기를, 그러니까 인간이 되는 첫 번째 과정, 그리고 인간과 귀신 그것을 나누는 첫 번째 하나가 이 심장이 뛰고 안 뛰고에 대한 부분들을 뭐 무의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 이 심장이 뛰기만 한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저는 극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저없이 그 디렉션에 맞춰서 했었죠. 네. 네. 다음 질문은 초연에서도 주셨던 질문인데 베니싱의 시대적 배경을 일제 강점기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작가님께서 또 주신 답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예요. 네. 알고 계셨군요. 시대적 배경이 일제 강점기인 이유. 연이은 밤샘으로 이 극은 낯선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해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뱀파이어라는 존재를 잘 모르면서 여기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시기, 또 새롭게 이해하는 틀로 양의학이라는 문물이 들어왔을 시기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의신이 지닌 의학에 대한 한없는 믿음 같은 것은 당시 처음 문물이 들어와 모든 것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현대 초입 특유의 기세를 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혼자 살아온 뱀파이어라는 설정이나 뱀파이어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를 바꾸어 보는 것, 또 혼자 남은 뱀파이어가 되어 그 후를 살아갈 명렬히, 남기는 여운 등 그런 것들도 그 시대라서 더 생생하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한재현 작가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부탁드리고요. 베니싱은 등장인물 간의 관계성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전 질문으로 K 의식 명렬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서로를 대하는 감정은 무엇인지 연출과 배우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연출부터. 그렇죠? 네. 맞아요.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지 아주, 저희 아이디가 뭔가요? 네. 저희, 네?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저희 작품 관계가 제일 흥미로웠어요. 대본을 받았을 때. 그래서 뭐 몇 가지 제안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의신은 K를 연구 대상으로 먼저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랬던 의신이 K와 같은 존재가 된 이후에 명렬에게 또 연구 대상이 되죠. 또 그랬던 명렬이 똑같은 존재가 되는 이런 그런 변화들이 참 재밌었고, 그리고 검은 귀신이었던 K는 결국 인간으로서 죽게 되고, 인간이었던 의신은 결국 검은 귀신의 존재로서 죽게 되고, 명렬 또한 인간이었다가 검은 귀신으로 죽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의신에게 또 명렬은 처음에는 관찰자면서 조력자였다가 나중에는 적대자가 되는 이런 관계도 참 재밌었고, 명렬에게, 그러니까 저는 감정적인 것보다는 구조적인 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다른 부분들은 배우분들이 설명하실 테니까. 명렬에게 있어서 의신은 너무나도 좋아했던 형이지만 어느 순간 뛰어넘고 싶은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그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좀 더 자신이 우등하다고 느꼈던 순간에 그리고 그에 의해서 어떤 또 피해자가 되는, 그래서 남의 한편에서 나오는 어떤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가 또 역전되는 그런 관계들, 그런 모든 관계들이 좀 굉장히 흥미롭게 작품 안에 녹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참 재미있게 좀 그런 관계들을 설계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다른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배우분들께서 얘기해 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 의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신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어떤 인터뷰 질문에서도 좀 많이 대답을 하긴 했었는데, 빛이라는 대답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 계속 반복되는 시간이 있고 정말 죽음이 없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좋고 나쁨, 어둡고 밝음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삶에 대한 의미도 찾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르게 대답을 해보자면 어떤 K 삶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주지 않았나. 기준, 삶을 바라보게 되는 기준점으로서 어떤 의신이 새롭게 등장해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히려 좀 단순한 것 같은데요. 명렬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처 돌보지 못한, 미처 챙기지 못한 내 그림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K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저한테는 꿈, 희망, 그 모든 거였죠. 네. K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 K를 통해서 또 제 자신을 알아보기도 했으니까요. 그 모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사실 뭐 유신이 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넘어서지 못할 하지만 너무 좋은 그 개인적인 감정은 너무 좋지만 또 넘어서지 못하는 또 그런 박탈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라고 이렇게 명확히 하기가 좀 너무 어려운, 가깝지만 멀지만 또 가깝고, 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뭐라고 말하기가 참 뭐해요, 유신이 형. 왜냐면 이 존경과 이 부러움이 동시에 공존을 했었기 때문에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어서 네, 공연 시작 전에 죄송한 얘기해도 돼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관계라는 게 지금 그렇게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 3자의 혹은 다른 사람, 저랑 연출이라는 작자가 아까 표현할 때는 포식자, 피식자 아주 단순하게 선을 그어버리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타자화시켜버리고 저 둘이 이런 관계야, 이런 관계야. 근데 실제 이 삶을 사는 이들은 그렇게 표현 못하거든요. 이 형은 나의 적대자였고요. 이 형은 원래 나의 조력자였는데 그렇게 표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 우리 작품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공연 시작 전에 현장에서 받은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출님, 배우분들은 보시고 각 질문 하나씩을 골라주세요. 오,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뒤로 돌리면 되나요? 네. 여기 떨어진 거 있다. 저기도. 그냥 자. 네, 하나씩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안이 오신 것 같아요. 자, 읽어드려요? 아니요. 읽을 수 있습니다. 저못 보는 초점이 이상한데? 아니요. 아니, 가까이 가면 오히려 못 읽어. 우리 원래 이렇게 그러지,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다 재밌어가지고 뭐 하나만 우리가 좀 뭐한 것 같아요. 야, 너무 상나다. 노부의신, 의신에게 변비란? 활발하다니까요. 괜찮아요. 건강해요. 아까 공연 끝나고 엄청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화장실 가신다고. 화장실 너무 급하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투머치. 없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되게 활발하다는 말씀을 좀 도와드린 이거 거예요. 할게요. 네, 놀라줘서 감사합니다. 의 씨는 외과 지망생인 같은데, 저한테 온 질문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대답하겠다. 네, 골라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하세요? 여기서 계속 등만 보이고 뭐 하는 거지? 이걸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시작한 지 지금 5분 됐어요. 이 코너가 지금. 네. 지금 어, 차가 뭐예요? 끊길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집이 멀어가지고. 네. 아 맞다. 자, 골라주셨으면 앉아주세요. 하나씩 해놓고. 네. 하필 왜 이걸 골랐어? 이거 재밌잖아. 이거는 정식 차지 마세요. 그냥 노래만 말고 움직임 같은 것도 같이 좀 승현 것도 줘야 되나요? 전 골랐습니다. 골랐어요? 네, 연출 보시면 저는 그냥 이제 아, 방금 그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해볼까요? 저부터 할까요? 질문이 뭐냐면요. 의신이는 외과 의사 지망생 같은데 오른손을 꺾을 때 미안함은 없는지. 제 얘기. 오른손 꺾이면 무슨 손으로 메스를 잡나요? 눈물 표시를 해놨어요. 아이디가 뭐예요? 자꾸 아이디 없다고요. 아이디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선 질문이라. 의신이는 외과에서 지금 예 어쨌든 답변을 드리자면 금방 돌아오는데 네 이거 마시면 알아. 피 마시면. 마음대로 꺾었네. 아 그래서 아 저번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민이 형은 한번 안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안경을 그냥 던져버리고 막 이런 게 아니, 눈도 좋아질 건데 뭐. 나 아까 밀었으니까 좀 더 밟아볼까? 아니까 걔는 아니까. 한번 척추도 한번 접었다가 해볼까? 그래서 척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은 없습니다. 어쨌든 짚어줄 뿐이죠. 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작품에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민진 배우께서 불러주셔서 목 푸실 때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다면? 라고 했는데 저는 뭐 특별하게 노래를 부르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날 공연하는 노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노래만 부르면은 몸이 안 풀릴 수도 있으니까 뭐 약간의 몸 움직임도 가지면서 노래를 부르죠. 아, 춤을 너무 잘 추세요. 진짜 볼 때마다 느끼는 거죠. 몸풀기 전에 저 분장 받고 있으면 뒤에서 약간 리디컬 재즈라는 거를 이렇게 추시는데 그게 뭡니까? 형이 아시는 거야? 뭐긴 뭐예요? 아 정말 저보다 동생이었으면 시켰는데 죄송합니다. 네, 뭐 별건 아니죠. 별 재미없는데 이거? 딴 거 고를게요. 네. 그러면 역시 먼저 하실래요? 네. 아, 이거 다 뜯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예. 아, 여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웃긴 건 아니고. 재현 배우님 두 분, 초연과 다르게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어떤 부분이 있을까? 노선을 잡으신 게 있으신지. 반대로 승현 배우님은 처음이신데, 다른 두 명열이와 차이를 두신 점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어떤 점일까요? 제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렵나요? 그러니까 재현 씨는 당신이 이분은 뭐 노선과 다르게 노선을 잡은 게 있나요? 초연 때랑 비교해서 저희가요. 한 번 더 불려야겠는데. 여기 저지. 재현 배우님 두 분은 네. 그걸 몇 번을 보실 거예요? 차이를 두신 정말 답답하네. 이거는 사실 초반에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서 아, 그런가요? 어떤 네. 노선에 대한 생각을 것보다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더 이 작품의 의신으로서 K로서 잘 들어가고 싶었던 거지 어떤 방향을 바꾸거나 하는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반대로 승현 배우님은 처음이신데 다른 두 명예리와 차이점을 주신 게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어떤 점일까요? 아니 차이점을 사실 뭐 어떤 작품을 하던 간에 차이점을 둔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내가 승현이다. 서로 내가 승현이다. 아니, 그런 생각도 안 해봤고요. 사람 한 명이 다르니까 똑같은 사물을 봐도 이해하는 게 조금씩은 다르듯이 누군가는 뭐 사과를 엄청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엄청 싫어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을 보고 느끼는 표현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차이점이 보이지 않을까 싶고, 뭐 음악적인 취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연기적인 취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차이점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 승현 배우 보면서 무대 위에서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이 동시에 보이는 걸 자꾸 느껴져요. 그게 배우로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자꾸 저는 보게 되더라고요. 되게 차가워 보이면서 되게 순진해 보이고 또 되게 똑똑해 보이면서 어눌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게 동시에 그런 거야. 그래서 머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머리 때문에. 오른쪽 보고 있으면 머리가 내려있으니까 수정 저쪽 보면 머리가 올라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거한 시간. 승현 배우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에 느껴지는 게. 네, 저는 그런 부분 너무 좋아요. 저 질문, 네. 나를 마셔 할 때 의신이의 고막 상태는 안녕하신가요? 이거 정말 고민이었어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정말 가끔 고통받거든요. 그 제가 왜 근데 이거 얘기하면 또 관객분들이 괜히 시선이 장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얘기하지 마요.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뭐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 가끔 그래서 저는 상관. 가끔 그 민진 배우가 이렇게 귀를 닫아둘 때도 있고 실제로. 네. 그리고 순간 이렇게 어택이 들어오면 다음에 왜 이명 소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 효과음처럼 들리잖아요. 전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연기가 나올 수 있게끔. 대신 문제는 다음 씬에도 영향을 준다는 네, 그런 게 있는데 가끔 왼쪽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초연 때부터 저는 항상 여기 노경 왼쪽 여기 엄지손가락으로 여기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막아서 해주더라고요. 되게 고마웠어요. 그 재현 배우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조그밖에 없잖아요. 네. 제가 만나서 못해서 배우야 사랑한다.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명렬이 시작할 때 안경 안 쓰고 저만 안경을 안 쓰고 유승현 배우님의 명렬이는 시작할 때 안경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사실 처음에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저희 작품이 이제 약간 좀 서스펜스로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기억의 왜곡의 시작이라 굳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좀 더 차이, 그건 좀 제가 그게 바로 제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취향의 차이 때문에 아마 반대로 바뀐 것 같은데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서도 많이 봐서도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안에 의상이 다르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약간 왜곡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저는 이 안경을 오히려 반대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반대로 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초반에 안경을 안 쓰고 후반에는 안경을 쓰고 실제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갖고 아마 안경을 쓰지 않지 않았나. 충분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경을 쓰지 않고 공연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다가왔네요. 마지막 큐카드. 오늘 관객분들과 대화를 진행한 배우분들과 연출님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지현 작가님께서 보내주신 감사 인사 먼저 전해드릴게요. 아니. 저도 지금 처음 읽어봐서. 네. 먼저, 그러니까 마지막인데 이제 먼저 저희의 소감을 들어보기 전에 작가님의 감사 인사를 먼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재현이 또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관객분들이 아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라이 아웃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베니싱의 매력을 알아봐주신 관객분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와 있네요. 저부터 일단 이렇게 해서 연출님 마무리 멘트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먼저 오늘 정말 객석 가득히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본공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프리뷰도 끝나고 약 한 두 달 정도 남았나요? 두 달 정도 남았죠? 딱 두 달 정도 남았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네,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한 해 한 해 또 새롭게 또 끝까지 이 작품을 놓지 않고 새로운 또 명렬의 모습, 또 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 명렬에 대한 생각이 계속 바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한 해 한 해 정말 하나 버리는 거 없이 소중하게 저도 무대를 간직하고 다루겠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혹시 미처 너무 궁금한데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글을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따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꼭 답변, 제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품은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초연 때서부터 계속 그 과정을 밟아왔고 아마 또 이 재연이 끝날 때쯤 분명히 미진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들도 같이 파악을 해가면서 저희 끝까지 더 좋은 공연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권해주시고 꼭 올 추석도 NC와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가장 재밌는 공연이 뭔가라는 생각을 항상 혼자 해보는데 가장 재밌는 공연은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공연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극장이란 공간 자체도 이미 뭐 몇천 년 전부터 상상을 약속하고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같은 공연을 하고 같은 공연을 보셨더라도 다 다르게 기억을 할 거고 근데 시간은 똑같이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것인지 빨리 눈앞에 단서들을 잡아서 더 재미있게 상상을 할 것인지는 관객분들이 더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 배우, 관객이 3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보시기를 간히 부탁드리고 좀 더 즐기시기를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것에 이 발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바이크 오타쿠인데 그리고 공연도 너무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고 여러분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응원하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이크랑 무슨 관계예요? 그냥 자기가 바이크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분도 공연을 좋아하시니까. 근데 저도 그만큼 공연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요. 나 공연 보는 게 좋아. 그럼요. 만드는 저도 거보다. 내려가 있는 거 진짜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 게다가 저는 대본 같은 거 1년에 한 5개씩 엄청 공부하거든요. 공연을 좋아해서. 어쨌든 우리 이 시간 잊지 말고요. 우리 즐거운 추억으로 남기고 앞으로 또 내일 모레 앞으로의 나날들의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희 피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이해하기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순간들이 있고 누군가는 그냥 이렇게 민희씨랑 공연을 한번 보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은 마주치셔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 뭐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 들어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들입니까. 그래서 우리 작품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유한한 우리 인간들이 영원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찰나들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번에 재연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캐릭터를 좀 닫아놓지 않았냐 지난번보다. 근데요, 회를 거듭할수록 디테일은 또 생겨납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어서 어떤 방향을 잡았지만 그 제약 속에서 디테일들은 또 우수하게 생겨나거든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아주 좋은 훌륭한 배우들이니까요. 또 그렇게 생겨나는 또 순간순간들의 아름다운 부분들, 또 훌륭한 부분들을 또 함께 즐겨주신다면 또 행복한 추석과 또 남은 가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이렇게 첫 번째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저희들 말고도 앞으로 또 이제 두 번의 관객과의 대화가 남았으니까 앞으로 관객과의 대화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배우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추석 돌아가셔서 추석 잘 보내시고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